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생태학에서는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군집의 개념을 소개하고 시작을 하는데 군집이라는 게 종의 무리, 그러니까 종들의 무리가 군집이다. 이 종과 군집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군집 내에서 일정한 면적 안에 있는 종의 수를 뭐라고 해요? 종풍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군집 안에 그냥 하나의 종밖에 없어. 그럼 종풍부도가 1. 근데 이 군집이 A라는 종과 B라는 종으로 나눠져 있으면 종의 수는 2니까 종풍부도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종. 그럼 이 군집은 종풍부도가 3. 자, 그러나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각 종의 개체수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풍부도만으로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요. 자, 때문에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인데 원인이 뭐야? 개체수가 다르니까. 개체수가 동일한 게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군집 안에 종이 A가 있고 B가 있고 그럼 종풍부도는 몇이에요? 2. 근데 이게 100마리인데 전체가 99마리는 A 개체고 A 종이고 이 B 개체는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럼 이게 종풍부도가 인데 그거만으로 이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A가 50마리, B가 50마리 이렇게 있는 종풍부도 2랑 A가 99마리, 뭐 B가 1마리 이런 군집이 이렇게 종풍부도가 똑같이 2니까 너무 다른 애가 이렇게 개체수가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좀 이 군집이 어떻다라는 걸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래서 특정한 표본구에 있는 모든 개체수를 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할까? 개체수가 똑같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걸 해결하려면 개체수를 다 세야 되겠죠? 개체수를 헤아리고 각 종이 차지하는 개체수가 몇 마리인지를 따져가지고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는데 이 비율이 뭐예요? 상대 풍부도. 자, 앞부분에 지금 개념을 막 깔아주는 구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부도 서열 그래프가 이건데 풍부도 서열 그래프는 각종의 상대 풍부도가 뭐더라? 개체수를 다 따져가지고 비율. 상대 풍부도가 이제 서열화 돼서 나타나는 서열화가 뭐예요? 등수를 매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풍부한 종은 뭐야? 1등. 가장 풍부한 종은 상대 풍부도 1등부터 X축의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표시되니까 X축의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가 여기가 1등 자리야. 그러면 여기가 1등 자리면 X축의 오른쪽은 뭐겠어요? 꼴등 자리지. 여기는 꼴등 자리고 자, Y축에는 각종의 상대 풍부도가 표현된다. 그럼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꼴등 자리니까 1등의 상대 풍부도는 항상 어때요? 꼴등보다 높아요. 그럼 여기서 소개된 이 풍부도 서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풍부도 서열 곡선은 항상 어떻게 써요? 우하향 곡선이 되겠죠. 얘는 항상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풍부도 서열 곡선에서 곡선의 길이가 길수록 나오면 두 개 찾아내서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 찾아내잖아. 자, 이 곡선의 길이가 길수록 군집에 나타나는 종의 수가 많다는 뜻이며,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와 종의 수는 양의 관계. 이게 당연한 게 곡선의 길이가 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종이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종의 수가 많다는 뜻이고 곡선의 길기가 완만할수록 종 간 개체수의 배분이 균등하다. 그렇겠죠? 이게 완만하다는 건 이렇게 완만할수록 가파를수록 개체수 배분이 균등하다는 건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럼 얘를 뒤집을 수 있어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균등하지 않다. 이렇게 서술을 뒤집어 볼 수도 있고. 자, 풍부도 서열 그래프를 지금 소개받았는데
군집의 생물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군집에서 관찰된 차이를 정량화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여기서 종풍부도를 설명하고 종풍부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상대풍부도라는 걸 소개받고 그걸 이제 표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 또 이 풍부도 서열 그래프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럼 이것을 보완해주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다양도 지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뭐인 거야? 심슨 지수. 얘가 이제 그 다양도 지수의 하나의 사례로 소개가 되는 거고 심슨 지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표본에서 임의로 랜덤으로 추출된 두 개체가 그냥 아무거나 뽑았는데 걔가 같은 종일 확률을 모든 종에 대해 계산한 뒤 더한 값이다. 얘가 심슨 지수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NCR 얘기한 게 확률과 통계 오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여기 그것 때문이죠. 두 개를 뽑아가지고 얘가 같은 종일 확률. 자, 심슨 지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 종이야. 그럼 이 중에 랜덤으로 두 개를 뽑았을 때 같은 종일 확률이 0이죠. 다 다른 이 종이 A종, B종, C종, D종, 이 종이 다 그냥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럼 이 중에 두 마리를 랜덤으로 뽑아서 너네 같은 종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 다른 종이니까. 그럴 때 심슨 지수는 0. 근데 여기가 다 같은 종이야. 그러면 아무 말이나 뽑아가지고 너네 같은 종이야? 그럼 같은 종이지. 그럴 경우엔 1의 값을 가지며 다양도가 낮을수록 값이 커. 그럼 다양도가 낮을수록 값이 커봤자 뭐 1이야. 0에서 1까지의 값이니까. 그러면 심슨 지수와 다양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 음의 관계. 심슨 지수가 커져요. 언제? 다양도가 낮을수록. 이건 두 개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표본에 한 종만 있는 경우는 그냥 종이 하나야. 다양도가 빵, 심슨 지수가 1. 그냥 무조건 같은 종일 테니까요. 자, 심슨 지수의 역수를 취해서 다양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심슨 역지수. 자, 우리는 여기서 심슨 역지수와 다양도가 무슨 관계? 이 둘은 양의 관계. 그래서 다양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심슨 역지수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다양도와 심슨 지수는 음의 관계니까 심슨 지수를 뒤집으면 얘가 비례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심슨 지수는 우점도의 척도로 사용된다는데 우리가 아직 우점도를 몰라. 설명해 주겠죠. 대부분의 군집은 상대 풍부도가 뭐더라? 비율. 개체수 세 가지고 비율이 상대 풍부도잖아요. 상대 풍부도가 높은 몇몇 흔한 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흔한 애들, 많은 애들. 자, 군집에서 한 종 또는 소수의 종이 우세할 때 이들 종이 우점했다. 여기 지금 화정고가 우점했잖아요. 그렇죠? 화정고가 개체수가 많으니까 화정고가 짱 먹는 화정고가 우점하는 종이야. 자, 우점도는 다양도와 반대되는 말. 어제 어떤 반에 수업을 하는데 그 반은 되게 소수반이었나 봐. 무언고 2명, 도래울고 2명, 신원고 2명, 고양외고 1명. 막 애들이 다 막 따로따로여가지고 너네 되게 다양도가 높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양도는 다양해야 다양도가 높은 거고 우점도는 그 중에 한 종이 그냥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하고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게 우점도. 다양도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점도의 척도로 심슨 지수가 사용되는 것이다. 자, 우점도와 심슨 지수 무슨 관계? 양의 관계. 요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되는 부분이었어요. 그쵸? 자, 일반적으로 우점하는 종은 뭐야? 창준아, 우점하는 종은 어떤 애야? 개체수가 많은 종은 군집 내의 다른 종을 희생시켜 그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이들은 주어진 환경 조건하에서 우세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우점하는 종의 특징, 다른 종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우세한 경쟁자예요. 그렇다고 우점종이 군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점종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보면 잘생긴 애가 인기가 많죠. 근데 꼭 그렇진 않지. 하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잘생긴 애가 꼭 인기가 많긴 하지만 꼭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잘생겼는데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 창준이는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거지만 안 잘생겼는데도 인기가 많은 애가 있을 수 있어. 그치? 어떤 매력이 있을까? 뭐 착하다거나 뭐 돈이 많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이 일 수 있어. 우점종이 군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애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 라는 건 가능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점종이 반드시 큰 영향을 주는 종인 건 아니야. 아닐 때도 있어. 애 얘기니까. 자, 우점종은 군집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얘는 가능성의 문제니까. 자, 풍부도에 비해서 군집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점종과 핵심종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우점종은 개체수가 많은 애고 핵심종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애가 핵심종이고 그게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예시를 들어요? 코끼리를 예로 들죠. 코끼리는 얼룩말이나 막 가젤 같은 거에 비해서 개체수가 적어요. 자, 코끼리는 우점종은 아니지만 많은 식물을 섭취하고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핵심종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종이다. 코끼리가 우점종은 아니고 핵심종은 맞는 사례로 제시가 됐고 군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종을 제거하면 군집의 종 풍부도, 다양도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핵심종의 군집에 대한 효과는 상대 풍부도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비례하지 않으면. 얘가 이것에 비해서는 이것이 항상 핵심종이 뭐야? 군집에 대한 효과가 큰 애니까 코끼리처럼 개체수는 작은데 영향을 많이 주는 애니까 이것에 비해서 얘는 항상 더 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핵심종이라는 의미 자체가 군집에 대한 효과를 크게 주는 애가 핵심종이니까 상대 풍부도에 비해서 핵심종의 군집에 대한 효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럼 어때? 얘가 더 크다. 자, 군집은 역동적이어서 자꾸 변해. 가변적이다. 꼭 이렇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공간과 시간에 따라 군집 구조가 달라진다. 일정한 공간에서 공간을 지금 고정했어요. 시간에 따라 군집 구조가 바뀌는 것을 천이라고 한다. 자, 우리는 또 천이라는 것의 개념을 소개받았는데 천이는 뭐예요? 공간은 놔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군집 구조가 바뀌는 것. 그게 천이인데 어떤 공간에 최초로 정착한 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수가 감소하고 결국은 다른 종으로 교체된다. 원래 이 지구가 쥐라기, 백악기 때는 다 공룡들이 다 우점하는 종이었잖아. 그리고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가 우점하는 종인데 이제 막 출산율도 떨어지고 막 좀 시간이 지나면 호모 사피엔스를 다른 종이 대체하겠죠. 뭐가 대체할까? 이거에 대해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기왕이면 고양이처럼 좀 귀여운 애가 우점종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쵸? 막 개구리 같은 게 우점종이 되는 것보다는 고양이처럼 귀여운 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자, 대부분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우점종이 공룡에서 인간에서 고양이로 변환되기 때문에 천이는 우점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천이를 두 개로 쭉 쪼개요.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쪼개는데 1차 천이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장소를 생물이 점유하게 되는 거. 이게 들어왔어, 이 생물이. 1차 천이. 그 다음에 2차 천이는 생물에 의해 점유되었던 공간이 교란된 후에 일어났는데 교란이 뭔지 모르는데 교란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교란이란 이미 존재하는 군집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이 교란이라는 건 군집을 일부를 제거하거나 전체를 다 제거하거나 그런 게 교란이다. 자, 1차 천이, 2차 천이 과정에서 우점종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양도가 달라진다.
자, 천위의 과정은 종의 정착과 대치를 통해 진행되는데 여러분 종의 정착은 뭐죠? 정착은 들어와서 사는 거지. 그럼 이게 1차 천이야, 2차 천이야? 1차 천이랑 관련이 있네요. 자, 정착과 대치는 뭐죠? 바뀌는 거니까 교란된 후에 일어나는 2차 천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종의 정착과 대치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는 종 풍부도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여기 천이에서 우점종이 달라지는 건 다양도가 달라지는 거. 종 풍부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다양도가 뭐야? 종이 여러 개가 있어야 다양도인 거고. 종 풍부도는 종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특히 비생물적인 환경 변화는 이런 거야. 원래 여기가 화전구 판이었는데 어떤 뭐 화수고 잘생긴 애가 와가지고 막 지금 판을 막 뒤흔들어. 그런 거는 생물학적인 환경 변화예요. 그쵸? 막 외래종 때문에 우리나라 생태계가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 그런 건 생물적인 환경 변화잖아. 근데 지구온난화 이런 건 어때요? 그냥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비생물적인 환경 변화.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거는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렇게 소개하는 구간을 좀 인지해서 읽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군집을 소개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종이 들어있어요. 종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개체. 그러니까 군집이랑 종이랑 개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얘가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있어. 어떤 개념을 소개하고 이것들이 포함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까먹지 말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읽으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좀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뭐냐면 1번, 2번까지는 뭐 선생님 설명할 바가 없어. 그쵸? 3번. 3번도 사실은 우리가 틀리진 않았어요. 그쵸? 답이 너무 분명해. 5번이 너무 아니야.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선지가 있다.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선지가 없나요? 있지? 없어요? 있잖아. 해결되지 않은 선지가. 몇 번? 4번. 4번 선지 이제는 해결했어? 조금 애매하게 그런 거 같긴 한데 약간 애매하게. 그치? 자, 얘는 지금 군집이 2개인데 첫 번째 삼림은 24종. 다양도가 얘에 비해서 다양도가 어때? 다양도가 높으면 우점도는 낮아요. 그쵸? 얘는 다양도가 높고 우점도가 낮은 그런 군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잠깐 앞에 지문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심슨 지수 나오는 그 문단에서요. 자, 여러분 심슨 역지수가 뭐랑 비례? 심슨 역지수는 뭐와 비례해요? 다양도와 비례하죠. 자, 다양도와 심슨 역지수가 양의 관계. 그러면 심슨 지수는 뭐와 양의 관계? 우점도와 양의 관계. 이렇게 양의 관계. 그쵸? 얘를 정리해 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얘를 봤더니 얘는 1등이 튤립나무고 꼴등이 가죽나무고, 얘는 1등이 튤립나무고 꼴등이 사탕단풍나무인데 얘는 종이 몇 개야? 10개. 얘는 종이 몇 개야? 24개. 자, 1번 선지. 자, 삼림1의 심슨 지수는 삼림 2의 심슨 지수보다 작다. 자, 심슨 지수 창준아. 심슨 지수는 뭐와 양의 관계? 여기 써있잖아. 뭐랑 양의 관계? 우점도와 양의 관계. 자, 우점도와 다양도는 무슨 관계? 우점도는 어떤 개체가 엄청나게 대세야. 많이 차지하는 게 우점도고, 다양도는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 반대 관계에 있어요.
그럼 여기 삼림 1은 24종이고 삼림 2는 10종이니까 얘는 다양도가 높고 우점도가 낮으니까 이것의 심슨 지수는 얘의 심슨 지수보다 작다. 우점도와 심슨 지수는 양의 관계니까. 어때요? 괜찮죠? 여기 정리됐어요? 자, 두 번째 선지. 삼림 2의 다양도가 높아지면 심슨 역지수는 커진다. 다양도와 심슨 역지수 무슨 관계야? 양의 관계. 그러면 얘랑 양의 관계니까 커진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 관계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삼림 1과 삼림 2에서 튤립나무는 짱 먹는 애야. 어때? 그쵸? 그러면서 우점도는 삼림 2가 삼림 1보다 더 크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점도는요. 어디에 부여하는 거야? 튤립나무에 부여하는 거야? 군집에 부여하는 거야? 군집에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약간 생각을 오해하면 튤립나무의 우점도를 생각하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얘랑 얘랑의 우점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삼림 2는 10종이고요. 삼림 1은 24종이야. 그럼 우점도가 더 크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4번 잠깐 놔두고 4번 계산해야 되니까. 자, 삼림 2.1과 삼림 2에서 튤립나무는 상대 풍부도가 가장 높아. 봐봐. 표. 튤립나무가 상대 풍부도가 몇 %예요? 삼림 1은 59.4, 삼림 2는 44.5니까 자, 풍부도가 높은 종이 맞아. 그렇다고 꼭 핵심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는 없고 튤립나무는 우점하는 종이고 다른 종을 희생시켰다. 그럼 말할 수 있지. 얘가 너무 워낙 틀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5번을 빡 골랐는데 이제 4번을 처리해야 돼요. 4번은 일단 얘가 아닌 걸로 보아 4번은 너무나 적절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한번 어떤 명확하게 얘가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완전 딱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봤냐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자, A 집단이 있고 B 집단이 있고 C 집단이 있고 D 집단이 있고 A 집단이 A 종이 100마리가 있고 얘가 50마리가 있고 30마리가 있고 10마리가 있고 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럼 지금 개체수가 총 몇 개야? 다 더해봐. 개체수가 총 190이에요. 190분의 100이고 190분의 50이고 190분의 30이고 190분의 10이고 이게 지금 상대 풍부도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얘가 뭘 시키는 거냐면 개체수가 작은 종 이거 보다 개체수가 큰 종 이거를 제거할 때 심슨 역지수는 더 많이 작아진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심슨 역지수는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심슨 역지수가 더 많이 작아진다라는 서술을 심슨 지수가 더 커진다라고 바꿔야 이게 똑같은 서술인 거지. 심슨 역지수는 바로 못 구하잖아. 심슨 지수를 찾아내서 그걸 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까 그 예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약간 선생님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지금 얘를 제거하면 이렇게가 남아요. 그쵸? 이렇게가 남는 경우. 근데 얘를 제거하면 이렇게가 남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190개 중에 10개를 제거하는 거니까 막 그렇게 엄청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 그치? 근데 얘는 190분의 1의 확률로 뽑힐 수 있는 모든 개체들이 190분의 1의 확률로 뽑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A가 뽑힐 확률은 얼마예요? 190분의 100이니까 진짜 거의 막 이 19분의 1의 확률로 얘가 뽑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A가 뽑힐 확률이 되게 높아. 그쵸? 근데 A가 똑같이 두 개를 뽑힐 확률도 있지만 다른 애가 뽑힐 확률도 있으니까 얘를 제거하면 심슨 지수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얘를 제거하면 별로 달라질 게 없는데 얘를 제거하면
보통 얘가 뽑힐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 하나 뽑았을 때는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 이 중에서 이제 뽑힐 확률이 얘네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아까는 190분의 1의 확률로 뽑혔는데 지금은 다 더하면 90분의 1의 확률로 뽑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슨 역지수, 심슨 지수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찝찝하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다. 이거 너무 워낙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얘를 확률과 통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거고 창준이가 좀 이과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과 창준아. 심슨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NCR을 이용해서 랜덤으로 2개를 뽑는 거니까 R은 2예요. 그쵸? 그럼 심슨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분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분수로 만들어서 분모에 190 CE를 두고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도 여기 100 CE 더하기 50 CE 더하기 30 CE 더하기 10 CE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심슨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 집단의 심슨 지수다. 그럼 이제 자, 요거를 계산하고 개체수가 작은 종의 심슨 지수는 얘를 제거했을 때의 심슨 지수는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를 제거하면 돼. 그럼 여기도 달라지겠죠? 얘를 지금 아까 190 CE 했는데 얘를 D를 제거했을 때 자, D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180 CE 한 다음에 똑같이 100 CE 더하기 50 CE 더하기 30 CE 하는 게 이게 D를 제거했을 때의 심슨 지수. 그 다음에 큰 거를 제거했을 땐 어떻게 하는 거죠? A를 제거하는 게 큰 거를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190 아니고 얘는 100을 빼는 거니까 얘는 90 CE 해가지고 이제 100을 빼고 50 CE 더하기 30 CE 더하기 10 CE를 계산을 해보는 거지. 계산기를 막 두드렸더니 숫자가 막 튀어나와요. 얘는 0.3 뭐시기가 나오는데 얘를 계산해봤더니 얘가 약간 큰 거야. 소수점이 약간. 얘가 뭐 0.41 뭐 그 정도면 얘는 0.42 막 그 정도라서 얘가 더 큰 걸로 심슨 지수가. 그러면 큰 종을 제거했을 때 심슨 지수가 더 커지는 게 맞다면 얘가 맞아요. 그러면 심슨 역지수는 작아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계산했을 때 4번이 답인 것 같은데 아 문제가 이상한 건 맞아. 이거를 여기서 시키는 게 맞는가? 어떻게 생각해? 민수야. 너무 좀 불친절했다. 그치? 이거를 민서한테 시키는 건 약간 납득이 돼요. 하지만 이걸 국어 선생님한테 시키는 거 너무 아닌 것 같지 않아? 제가 너무 국어 선생님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나요? 좀 너무하지, 그치? 아니면 이걸 약간 설명이라도 해주거나 뭐 심슨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개체수를 뭐 해가지고 뭐 분수로 만든 다음에 뭐 이거를 다 더해서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화가 안 났을 텐데 이렇게 막 내가지고 진짜 한참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한참 생각했는데 결국 계산을 했을 때 좀 명확해지는 부분이었고요. 4번 문제는 그냥 그림을 읽는 문제였어요. 그쵸? 얘는 지금 두 군집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가로축 시간에 약간 얘는 이렇게 쏠려 있는 애지. 그치? 그럼 무슨 뜻이야? 변화가 좀 빨리 일어났다.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얘는 종풍부도가 높은 기간 얘는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면 종의 정착이나 대치가 진행되어 천이가 빠르게 진행됐고 종풍부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얘보다 길고 짧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쵸? 그냥 그림을 보면 됐던 것 같아요.